안녕하세요. 쌍욕치료사가 아니라 오늘은 만년 다이어터입니다. 오늘은 결혼을 약 5개월 앞두고 있는 다이어트 중인 예비 신부로서 또 68kg에서 106kg까지 약 40kg의 갭을 다 겪어본 사람으로서 다이어트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말로만 다이어트 해야지 하시던 분들, 그리고 다이어트 필요성은 알지만 의지가 안 생기는 분들, 매번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1월 1일부터 이렇게 다이어트 시작일을 미루고 계시는 분들은 영상이 길더라도 웬만하면 스킵하지 마시고 2배속으로라도 끝까지 다 보시면서 의지를 다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라는 사람의 수많은 다이어트 성공과 요요, 그리고 유지했던 내용들을 나름대로 많이 정리해서 꾹꾹 눌러 담은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 시행착오를 겪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다이어트 의지가 꺾일 수도 있는 미래의 저를 위해서라도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 품체를 보시고는 너부터가 최소 과체중인데 그 주제에 무슨 다이어트를 가르치겠다는 거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자,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살면서 단 한 번도 뚱뚱해 본 적이 없는 모태 마름인 여자가 나와서는 이렇게 하면 살 빠지고 이렇게 하면 살 쪄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정상 체중과 고도 비만을 계속 넘나들어 본 사람의 말이 더 신뢰가 가지 않나요? 저 같은 사람이 뚱녀로서 겪었던 서러움도 공감하고, 뚱뚱하던 사람이 날씬해졌을 때 겪은 느낌도 말해줄 수 있고, 뭐 어떻게 했을 때 큰 요요가 오는지, 어떻게 해야 유지할 수 있는지 몸소 겪은 바를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이 분야에서는 제가 원탑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다이어트가 절실한 사람들과 훨씬 더 공감대를 잘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유나랑 장원영이 뱃살 접히는 기분을 알 것 같아요? 저는 106kg였을 때 지하철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배가 하도 나와가지고 옆 사람 팔꿈치가 내 튀어나온 이 뱃살에 닿은 적도 있어요. 그 사람이 팔꿈치를 이렇게 뒤로 젖힌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휴대폰 본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내 배가 얼마나 산만했으면은 그 사람 팔꿈치에 내 배가 닿았겠냐고요. 참 부끄럽고 민망하고, 또 그렇게까지 살찐 제 모습에 멘탈이 확 무너졌었어요. 아무튼 고도 비만을 2번이나 겪어본 저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저랑 같이 의지를 다지면서 꾸준히 다이어트를 해봅시다. 일단 저는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어요. 가장 반대하고 싶은 다이어트 방법은 약 먹고 살 빼기입니다. 다이어트 전문 한의원에 가서 한약을 지어서 먹었는데 그거 먹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대장포진도 걸려봤고요. 다이어트 전문 병원에 가서 양약도 지어 먹어봤는데 어지러워서 2번이나 쓰러졌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효과는 거의 없더라고요. 약 끄는 부작용으로 살이 오히려 더 쪘어요. 다이어트 약은 돈 쓰고 건강 날리고 살 더 찌는 제일 최악의 행위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이어트 약은 절대 먹지 마세요. 제 경험상 다이어트로 효과 본 건 식단이랑 운동밖에 없어요. 아무 노력 없이 단기에 편안하게 살 빼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됐으면 이 세상에 뚱뚱한 사람은 왜 있겠어요? 혹여나 약 같은 거 먹고 살이 잠깐 빠진다고 하더라도 약 끊으면 결국 요요가 올 건데 평생 약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올해 가을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2월 말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 기준으로 다이어트 5주차예요. 오늘 기준 다이어트 전에 비해서 4.6kg 감량했습니다. 다이어트 유튜브를 보면 대부분 2달 만에 20kg 뺀 방법, 단기로 일주일 만에 10kg 빼기, 뭐 이런 혹하는 영상들이 많은데 그거 다 제가 해본 것들이고, 극단적으로 빼면 요요가 바로 오더라고요. 사람들은 멀리 못 보고 그 영상 하나만 보고 계속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장기전으로 마라톤 하듯이 천천히 다이어트 하는 영상을 통해서 적당량을 건강하게 잘 먹어도 꾸준히 운동하면 된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을 남겨야 포기하고 싶을 때 욕먹을까봐 무서워서라도 열심히 할 것 같아서 올리는 것도 있어요. 지금 유튜브 채널에 다이어트 3주차 영상까지만 올라가 있는데 영상 편집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다이어트 1주차부터 3주차까지 총 3개의 영상을 올렸는데 셋 다 조회수가 1000을 넘었어요. 감사합니다. 몇몇 분은 댓글로 제 영상을 보면서 같이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하셨고, 또 어떤 분은 다이어트 방법을 댓글로 물어봐 주셔서 인생의 절반을 다이어트와 함께 지내온 저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는 어릴 때 소화비만이었고 최근 몇 년 동안의 체중 변화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단 한 번도 다이어트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던 첫 고도비만 시절인 중학교 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너무너무 잘 먹는 어린이여서 결국 중3
때 키 160에 96kg를 찍은 고도비만이 됐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그냥 통통한 정도였는데 초딩 때부터 오래 다니던 태권도를 중학교 때 그만두고부터는 거의 안 움직이고 하루 종일 먹기만 해서 저 지경이 된 것 같아요. 원래 운동을 하던 사람이 그만두면 먹는 양은 그대로인데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살이 확 찐다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중학교는 식당이 없었어요. 각 반 급식 당번이 급식실로 가서 자기 학년 반이 적힌 뭐 밥통, 국통, 반찬통 이런 거를 들고 가지고 올라와서 각 반 복도에 놓고 우르르 나와서 받은 후에 자기 자리에서 급식을 먹었거든요. 그때 처음부터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먹고 반 애들이 다 받아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은 밥까지 또 가서 퍼먹었어요. 그래놓고는 학교 마치고 집에 가면 3, 4시쯤 되니까 출출하다는 핑계로 사리곰탕 면을 3개 정도 끓여요. 솔직히 급식을 그만큼 처먹었는데 출출할 리가 있겠어요? 먹는 것도 습관이잖아요. 그냥 이유 없이 습관처럼 사리곰탕 3개에 신김치를 먹었어요. 그리고 그 뽀얀 국물에 밥까지 말아서 또 신김치랑 맛있게 다 먹어요. 맛있기는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몸에는 최악이죠. 그러면 탄수화물 과섭취로 인한 혈당 스파이크로 잠이 미친 듯이 쏟아지니까 또 소파에 누워서 잡니다. 한 2-3시간 자고 있으면 엄마가 퇴근해서 집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또 뭐 해야 돼요? 저녁 먹어야지. 저녁 먹고 나면 절대 안 움직이죠. 거실에 누워서 TV 보다가 잘 시간 되면 방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잡니다. 그따구로 사니까 96kg를 찌게 되더라고요. 혹시 살이 안 쪄서 고민인 멸치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 루틴대로 딱 3개월만 해보세요. 무조건 정장 체중 됩니다. 자, 중3에서 고1 사이에 그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나봐요.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거죠. 그래서 그때는 뭐 식단, 영양성분 이런 개념도 전혀 몰랐을 때여서 그냥 집밥을 딱 정해진 시간에 딱 정해진 그 1인분만 먹었어요. 사실 다이어트는 80% 이상이 먹는 게 중요한 건데 폭식하던 애가 끼니 때 1인분만 먹는 것만으로도 잘한 거죠. 그리고 밥 먹은 직후에 눕는 짓거리도 안 했고 밖에 나가서 산책도 자주 했어요. 방학 때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에 옥주현 요가를 하고 그대로 공복에 동네 뒷산도 등산했어요. 다시 태권도장을 다니면서 저녁에도 운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녁 6시 이후에는 물만 먹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감기약에도 칼로리가 있잖아요. 칼로리가 있다고 안 먹고 태권도 끝나고 9시 넘어서 집에 갔을 때 엄마가 불고기 같은 거 맛있는 거 해놓으면 왜 나는 먹지도 못하는 불고기를 지금 해놨냐고 막 서럽게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엄마가 한 말도 생각나요. 하나는 뚱뚱해서 밤늦게 먹으면 안 된다 하고 하나는 빼짝 말라가지고 고기 같은 거 좀 무리하겠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어요. 진짜 엄마 입장에서는 난감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놀 때도 6시 넘어서는 안 먹었어요. 먹으라고 하면 화냈어요. 누구는 안 먹고 싶어서 참는 줄 아냐고. 첫 다이어트를 그 정도로 독하게 하다 보니까 약 4개월 동안 28kg 정도를 감량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문제는 또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 보니까 살을 한번 빼놓으면 다시 안 찌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싶을 정도로 뺀 후에는 편하게 운동 안 하고 다시 막 먹으니까 68에서 75, 80까지 찌더라고요. 물론 키가 크기도 했죠. 고등학교 때 170 초반에서 저 179까지 컸어요. 지금은 키가 그때보다 2cm 줄어든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무튼 중학교 때처럼 96kg까지 가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에 입대해서 군생활을 했었거든요. 직업군인들 술 진짜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퇴근하면 밤늦게 부대 근처에서 뭐 고기, 치킨, 감자튀김 이런 안주에 소맥 막 신나게 말아 먹으니까 그때 또 90kg까지 찌더라고요. 군복이 터질 것 같아서 또 다이어트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2달 동안 두부, 김, 김치 뭐 이것들만 먹고 점심시간에 40분 빨리 걷기, 그리고 저녁 식사 전에 부대에서 구보 뛰거나 간부 숙소 휴게실에서 큰 훌라후프 있잖아요. 그걸 1시간씩 돌리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2달 만에 12kg가 훅 빠지는 거예요. 좋다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결핵이 유행해서였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전 부대원 결핵 검사를 했었어요. 저희 부대에 대대장님이랑 저랑 2명만 결핵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군의관이 잘 먹으라고 해서 잘 먹으라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건데? 하고 신나게 먹었다가 한 달 만에 13kg 쪘습니다. 2달 동안 뺀 12kg를 한 달 만에 복구 플러스 1kg까지 얻었어요. 군의관이 잘 먹으라고 한 말의 의미는 영양성분을 골고루 갖춰진 식단을 말하는 거였을 건데 저는 좋다고 또 고기, 족발, 라면 이딴 걸 먹어서 그 꼴이 났어요. 여기에서 극단적이고 단기적인 다이어트는 요요가 온다는 것을 깨달았죠. 솔직히 평생 두부만 먹고 살 수도 없고 결핵 걸릴 정도로 많이 안 좋은 식단이었죠.
꾸준히 할 수 있는 건강한 식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이 영상에서 너무 자세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을 할게요. 저 때 국가기관의 민원바지 일을 하다가 정신병자 수준의 악성 민원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매일 이렇게 혼수를 때려박다 보니까 1년 반 만에 거의 30kg가 불어서 106kg까지 쪘고, 여러 사람들한테 임산부로 오해받았던 슬픈 썰이죠.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까먹고 언급을 못했다가 뒤늦게 생각한 썰도 하나 있는데, 그때 106kg 당시에 지하철을 타서 가고 있는데 제 앞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가 저한테 자리를 양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배 튀어나온 여자가 이렇게 원피스까지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임산부로 착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저 임산부 아니라고 그냥 앉아 계시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예 하고 앉았으면 좀 덜 부끄러웠을까요? 할아버지의 자리를 감히 뺏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었나 봐요. 자,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만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입맛이 없어서 2달 동안 잘 못 먹고 달리기만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본의 아니게 공복 유산소를 2달 동안 하니까 12kg가 빠졌고요. 달리기에 재미 붙여서 주 3회 러닝을 한 결과 10km를 쉬지 않고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체력도 좋아졌어요. 그러다가 회사에서 숙소 생활을 하던 1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 오르막 내리막 코스를 공복의 파워워킹으로 편도 35분씩 걸어서 출퇴근을 하니까 2달 동안 12kg를 감량한 게 유지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거기를 그만두고 공복 유산소를 안 하니까 다시 이렇게 찌게 됐죠. 앞에 저의 다이어트 역사를 쭉 말씀드렸는데, 혹시 체중 감량을 성공하고 유지했을 때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자, 첫 번째,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도 공복에 등산을 했었고, 군 생활을 할 때도 저녁 식사 전에 부대에서 구보를 했었고, 5년 만난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도 공복에 러닝을 했었고, 12kg 감량 후에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공복에 걷기를 하다가 그 생활에서 하루 두 번 공복 걷기만 빠졌는데 지금 다시 살이 쪘죠. 결국 모두 공복에 유산소를 했다는 거예요. 공복 유산소만큼 좋은 다이어트는 없다는 걸 제가 몸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적어도 주 2회 이상은 공복 유산소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비신부 다이어트 영상이 3주차까지 밖에 안 올라가서 공복 유산소 종류가 땅크부부, 걸쭉바랑, 아크트레이너만 올라가 있는데, 5주차인 지금 기준으로는 최근에 헬스장 러닝머신으로 공복에 슬로우 조깅 1시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월, 수, 금은 웨이트, 화, 목, 토는 공복 러닝머신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자, 그러면 다이어트 방법은 앞에 다 설명을 드렸고,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지거든요. 다이어트 방법은 누구나 다 알아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기. 예전 직장에서 굉장히 비호감이었던 직원이 제가 점심시간에도 짬내서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살 빼고 싶다고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라는 당연한 그 내용들을 실컷 상세하게 설명해 줬는데, 자기는 밥은 꼭 많이 먹어야 되고 체력이 안 좋아서 운동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저 그때 속으로 쌍욕했어요. 장난치나 진짜 미친년이. 그럼 내가 뭐 어째 해줄까? 그딴 마인드로는 세계 1등 트레이너를 갖다 놔도 절대 못 빼요. 다이어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그딴 말 같지도 않은 대도 안 한 핑계 대는 사람은 살 절대 못 뺍니다. 꼬라지 보니까 니는 평생 그따구로 살겠구나 싶었어요. 유명한 명언이 있죠. 처먹지를 말든가 살쪘다고 징징대지를 말든가, 제발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맛있게 먹고 편안하게 쉬면서 어디 살 뺄 생각을 하나?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뿐이라는 명언도 있죠. 자, 핑계. 피곤해서 운동 못 간다? 일단 운동 장소로 가세요. 일단 가서 시작하고 보면 또 안 피곤해요. 운동하러 가는 것도 어쨌든 움직이는 거고, 가서 10분만 하자 하고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20분, 30분, 1시간 채워지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게 운동하러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오늘 아침에 공복 유산소를 1시간 하고 왔거든요. 날이 흐려서 그런지 일어나기도 힘들고, 또 아침에 똥을 너무 많이 싸서 그런지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진짜로. 시계를 봤는데 12시가 다 돼가길래 몸도 찌뿌둥하고 배도 고픈데 그냥 밥부터 먹고 오후에 뛰러 갈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거는 진정한 공복 유산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과의 약속, 화목토 오전에 공복 유산소 하는 거를 지키기 위해서 가서 1시간 뛰고 왔어요. 뛰니까 또 배가 안 고파요. 그래서 몸 풀고 달리고 스트레칭하고 씻고 집에 오니까 3시더라고요. 점심 좀 늦게 먹는다고 안 죽더라고요. 핑계를 버리고 의지를 다진 덕분에 오늘도 공복 유산소 성공했습니다. 배고파서 밥부터 먹겠다? 운동한 후에 밥 먹을 확률 100%. 밥 먹은 후에 운동할 확률은 20%도 안 됩니다. 이것도 저의 경험이에요. 배부르니까 소화시키고 운동해야지.
뭐 어차피 먹고 운동할 거니까 많이 먹어야지 해놓고 안 한 적 많잖아요, 솔직하게. 배고파도 가서 운동 시작하면 허기짐이 사라져요. 오히려 배고파야지 운동이 잘 됩니다. 생리해서 운동 못한다? 이거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저는 일단 진통제 먹고 생리컵이나 탐폰하고 운동합니다. 생리 때 먹는 거는 다 피로 나오니까 괜찮다? 개소리입니다. 그거 다 내 몸에 살로 남아요. 이것 또한 경험담입니다. 생리통이 정말 심한 사람들은 제외하고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진짜 생리통 때문에 운동을 못 가는 건지 아니면 생리를 핑계로 운동을 안 하는 건지. 예전에 저는 후자였어요. 지금의 저는 생리하면 헬스장 가서 상체 운동이라도 합니다. 여행 가서 운동 못 한다? 저는 한창 운동에 빠져 있을 때 출장 가서도 아침에 숙소에서 옥주현 요가를 했었고요. 본가에 놀러 갈 때도 동네 뒷산 등산하거나 본가 근처에 헬스장 1일권 끊어서 운동했어요. 심지어는 최근에 일본 여행 꼴랑 2박 3일 가서도 둘째 날에 헬스장 1일권 끊어서 운동했어요. 물론 저도 어떤 날에는 운동하기 싫고 매일매일 맛있는 것만 한껏 먹고 싶어요. 운동 안 가고 집에 누워있고 싶고 점심에 마라탕 먹고 누워있고 싶고 저녁에 뿌링클 치킨에 뿌링 핫도그까지 추가해서 다 먹고 누워 자고 싶고 다음날 점심은 엽떡에 분모자랑 치즈 추가해서 주먹밥이랑 먹고 싶고 제가 한두 달 후에 죽는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살겠어요. 그런데 100세 시대에 저 최소 60년 이상은 더 살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에 입이 즐겁고 지금 당장에 몸이 편안하면 가까운 미래에는 뚱뚱한 내 모습에 슬퍼질 거고요. 먼 미래에는 병원 신세 지느라 실컷 벌어둔 돈 그 노후 줄기면서 여행 다니는데 쓰지도 못하고 병원비로 다 쓰게 됩니다. 다이어트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핑계를 자꾸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지가 많이 먹어놓고 살쪄서 기분이 안 좋다고 징징대면 안 됩니다. 한때는 저도 지가 맨날 라면 3봉씩씩 끓여 처먹어놓고 자는 날씬한데 나는 왜 이렇게 뱃살이 많냐고 막 우울해했었어요. 나는 그렇게 처먹고 쟤는 그딴 식으로 안 먹으니까 그런 거지.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겠어요? 그 간단한 이치를 못 깨닫고 저 혼자 입 나와서 궁시렁거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몇 대 쥐어받고 싶네요. 지가 맨날 치맥 먹어서 못생겨져 놓고 거울 보고 슬퍼했었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내 외모에 대한 거는 100% 자업자득입니다. 모델 한혜진 님이 그랬죠.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몸밖에 없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한 이 말을 듣고 긁혀서 기분 나빠하면 앞으로 평생 살은 못 빼는 거고요. 이 말을 듣고 긁혔지만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가망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기분 나쁘다고 영상을 끄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했을 때마다 어떤 마인드를 가졌는지 등을 말씀드릴게요. 체중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자, 어떤 분이 3주차 다이어트 영상 댓글로 뭐 보기에는 안 그래 보이는데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제 키가 큰 것도 맞지만 체중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를 68kg 정도로 보더라고요. 오늘 아침 기준 79.8kg였는데 거의 12kg를 적게 본 거거든요. 저도 솔직히 죽기 전에 58kg는 찍어보고 싶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었는데 객관적으로 58kg면 너무 해골이지 않을까요? 제 경험상 72kg 때도 적당히 늘씬했었거든요. 물론 177cm가 되고부터 제일 적었던 체중이 72kg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제 몸에 진짜 만족했어요. 저 때는 복근도 살짝 보일 정도였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헬스장에서 PT를 30회 정도 등록해서 다 받았는데 아까 PT쌤이 요새 다이어트 잘 돼가냐고 물어보시길래 체중이 아직까지 이 모양이다. 근데 열심히 하고 있다 하니까 체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체중은 그냥 추이만 보고 눈바디가 중요하니까 눈바디를 신경 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솔직히 1주차에서 3주차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79kg에서 81kg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실제로 보는 눈바디는 빠지고 있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체중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꽉 끼던 옷도 지금은 딱 맞고 또 제가 얼굴 공개를 안 해서 모르시겠지만 지금 턱 라인이 이렇게 살아나는 게 느껴져요. 자, 두 번째, 다이어트 시작은 무조건 오늘부터. 아마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이라면 거의 이 말을 다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항상 이딴 헛소리를 해댔었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니까 오늘은 최후의 만찬이다. 이러면서 엽떡이랑 허니 콤보 시켜서 미친 듯이 먹고 이번 주에 결혼식 가야 되니까 뷔페만 먹고 살 빼야지. 다음 주에 약속 있는데 그때 폭식할 거니까 약속 끝나면 시작하자. 곧 생리인데 어차피 입 터질 거 생리 끝나고 황금기 때 시작해야지.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체중이 그대로네. 해도 안 빠지는 거 그냥 국물 닭발 세트나 시켜 먹자. 그러다가 1년이 가고 연말이니까 어차피 약속 많은데 다이어트는 1월 1일부터지 하고 또 최후의 만찬으로 미친 듯이 먹어왔잖아요 우리. 그렇게 보낸 수십 번의 1월 1일이 쌓여서 지금 2025년이
기준이 됐습니다. 여러분 2026년 1월 1일까지 또 내일 미루실 건 아니죠. 이대로 가면 2029년 12월에 2023년 1월 1일부터가 될걸요. 즉 지금부터 다음에 7가지 말은 우리의 다이어트 인생에서 빼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1월 1일부터 이 일정만 끝나면, 생리만 끝나면, 바쁜 것만 끝나면 이러다가 우리 인생이 끝납니다. 혹시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으면서 다음 생에는 날 신나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어린 날 아닙니까? 제일 어릴 때 제일 예쁜 모습으로 비키니도 입어보고 핫팬츠도 입어보고 오프숄더도 입어봐야 안 되겠어요? 제가 이 몸뚱아리로 할 소리는 아니지만 우리 같이 해봅시다. 자, 세 번째, 실물 달력 이용하기. 자, 앞에 내용이랑 이어지는 건데 자꾸 언제부터 이런 소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뭐 벽 달력이나 아니면 뭐 탁상 달력 이런 거를 사서 방에 두고 다이어트 기록을 해봐요. 요즘엔 폰 캘린더를 다 사용하겠지만 폰 캘린더는 바로바로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저는 벽에 달력을 이렇게 붙여놓고 결혼식 날까지 형광펜으로 다이어트 주차별로 다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해놔야지 결혼 150일부터 시작할까? 다이어트는 100일 다이어트지 이딴 헛소리를 안 합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달력을 새로 사지는 않겠죠. 시작했으니까 뭐 약속이 있든 체중이 안 빠지든 더 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이대로 쭉 가는 거예요. 오케이? 네 번째, 헬스장 PT 추천합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러닝의 맛을 알고는 너무 재밌어서 반년 이상을 달리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 살이 너무 처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PT랑 헬스를 시작했는데 확실히 웨이트랑 유산소를 같이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웨이트만 하면 살이 안 빠지고 유산소만 하면 살이 처져요. 그래서 근력 운동이랑 유산소를 무조건 병행을 해야 돼요. 우리 같은 헬린이들은 운동기구를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할 줄도 모르면서 괜히 이렇게 까불다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괜찮은 PT 선생님한테 최소 30회 이상 받는 거로 추천드려요. 트레이너도 진짜 잘 찾아봐야 되는데 저는 IFBB 프로 비키니 선수한테 PT를 받았어서 정말 만족했거든요. 같은 여자 선생님이라서 더 좋았어요. 근데 가끔 그런 헬스장 있어요. 어린애들 바디 프로필만 이렇게 찍어놓고 트레이너랍시고 데려다가 뭐 회원들이랑 히덕거리기만 하고 양아치 같은 그런 애들만 모아놓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거르시고 진짜 정말 제대로 된 트레이너가 있는 헬스장에 트레이너들 이력들 잘 보시고 PT 제대로 받는 거 진짜 추천드려요. 헬스로 몸의 근육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홈트도 잘 돼요. 그래서 예전에 유튜브 보면서 홈트 할 때는 승모근을 쓰지 말고 등에 힘을 줘서 몸을 끌어내리라고 하는데 저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몸에 근육이 생기고 다시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제는 저는 모든 운동의 기초는 헬스라고 생각을 해요. 헬스 너무 좋아요. 완전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는 다이어트 기록하기. 저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도 다이어트 할 때 항상 체중 등을 엑셀에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보면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 좋고 지금 내가 다이어트 중이지 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거는 지금 진행 중인 다이어트 기록 자료이고요. 2023년에 기록했던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이때는 거의 광기 수준이었어요. 언제 조깅을 몇 킬로 뛰었는지, 그리고 언제 등산을 해발 몇 미터를 했는지, 심지어는 스쿼트 같은 운동들도 몇 회 했는지 다 기록해놨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한 결과물들이 눈에 보이니까 다이어트 의지를 더 다지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러닝에 재미 들리는 법. 저는 정말 달리기를 정말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맛들리니까 이만한 운동이 없어요. 요새는 슬로우 조깅이 오히려 지방 태우는 데는 더 좋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이 혹시 안 따라준다면 걷는 속도에서 그냥 콩콩콩콩 이렇게 보법만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 걷다가 뛰다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도 처음에 러닝을 했을 때는 1분에도 몇 번씩 걷다 뛰다를 반복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노래 한 곡을 다 들을 때까지 뛸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는 노래 2곡, 3곡까지 들으면서 안 쉬고 뛰다가 마침내 10km를 한 번도 안 쉬고 달리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위에서 1시간 있기를 시작했는데 저도 안 뛴 지 좀 돼서 그런지 1시간 풀로 달리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체력을 올리려고 지금 하는 방법이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플레이리스트 이렇게 쫙 몇십 곡을 깔아놔요. 그리고 한 곡씩 번갈아 가면서 속도 6으로 걷기, 속도 7로 뛰기를 반복해요. 그래서 그렇게 서서히 체력이 오르면 속도 6으로 노래 한 곡 걷기, 속도 7로
노래 2곡 달리기 서서히 늘려서 속도 8로 1시간 달리는 게 목표예요. 뭐든지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서서히 늘어가는 거니까 못 뛴다고 안 하지 말고 한두 번 하다가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적응하고 나면 하기 전에 걱정했던 것보다 진짜 정말 별거 아니에요. 참고로 노래는 의외로 발라드가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댄스곡은 너무 신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흥분해서 체력도 안 되는데 막 의욕이 앞서서 빨리 달리다가 금방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발라드를 천천히 들으면서 내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천천히 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러닝 초보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들숨은 잘 마시는데 날숨을 안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러닝은 내뱉는 호흡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들이마시기만 하면 과호흡이 와서 또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는 노래를 들으면서 소리는 내지 않고 바람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뛰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이브의 수리야를 부른다고 하면 맨날 소리야, 맨날 소리야,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뱉는 거를 더 과하게 뱉어요. 그러다가 점점 체력이 올라오면 그때는 이제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서 저처럼 MBTI가 N이라서 상상력이 좀 풍부한 분들한테는 유리해요. 저는 항상 망상을 하면서 달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이브의 안유진이 돼서 무대를 찢는 망상을 하면서 달리면 얼마나 짜릿하고 재밌는지 몰라요. 오늘도 그런 망상들 덕분에 러닝머신 위에서 1시간을 보냈답니다. 밖에 나가서 뛰면 같은 장소지만 각 계절마다 예쁨이 다 달라요. 봄에는 새싹이 피고 꽃이 피고 낙화하는 모습이 장관이고요. 여름에는 풍성한 나뭇잎들이 초록초록한 게 너무 예쁘고요. 가을에는 단풍이 드는 모습이랑 갈대, 억새가 너무 예쁘고요. 겨울에는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달리기에 맞들리니까 마라톤에 2번이나 참여했었고 다음 달에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 또 신청했어요. 러닝에 한 번 빠지면 못 헤어나옵니다. 제 도가니가 허락할 때까지 실버 러닝도 할 계획이에요. 러닝할 때 주의할 점은 남자분들 젖꼭지 패드 꼭 붙이세요. 뛰면서 이 살에 쓸리면 젖꼭지에 피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스포츠 브라 꼭 착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스포츠 브라를 여러 개를 사봤는데 압박봉대가 최고예요. 그래서 잘 잡아든다는 느낌도 못 받았고 스포츠 브라는. 그리고 앞 지퍼가 있는 것들을 입어봤는데 뛰면서 그 지퍼 부분이 또 이렇게 쓸려가지고 살이 까지고 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압박붕대를 사서 붙이고 그냥 그 위에 일반 속옷을 입고 달립니다. 자, 7번째는 밥은 웬만하면 집에서 해먹기예요. 솔직히 직장 다니면서 밥 해먹는 거 진짜 힘든 거 알아요. 저는 지금 일을 쉬고 있어서 뭐 집에서 마녀수프도 끓여 먹고 보다 더 여유롭게 음식을 해먹는 건 맞는데 저 일할 때도 집에서 밥 많이 해먹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바쁨의 정도가 달라서 뭐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도시락 싸다니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밥을 직접 해 먹어야 되냐 하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 먹는 밥은 딱 결과물만 나와서 그거를 막 많이 먹게 되는데 내가 음식 재료를 손질하고 자르고 끓이고 볶는 이 과정을 긴 시간 동안 손과 눈으로 즐기고 나서 먹게 되기 때문에 좀 덜 먹게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소금, 설탕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넣잖아요. 그러니까 살찌는 설탕은 조금 덜 넣을 수 있고 아니면 알룰로스나 뭐 스테비아 같은 대체당으로 넣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 시중에 뭐 저당 고추장, 저당 굴소스, 뭐 저당 케찹 이런 거 다 잘 나와 있으니까 저는 웬만한 건 다 저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사 먹는 것보다는 직접 해 먹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8번째는 다이어트 간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제 만년 다이어트 채널에도 이렇게 다이어트 초콜릿 만들기 뭐 이런 영상들을 많이 올렸었는데 제가 만드는 이런 간식은 제 입맛에 맞춘 거라서 저는 만족을 하는데 뭐랄까 좀 애매한 다이어트 간식들 있잖아요. 뭐 사람마다 입맛이 달라서 어떤 제품을 언급하기는 좀 그런데 이 간식을 먹었을 때 배는 충족이 되는데 입은 충족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배는 부른데 입은 안 부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내 입은 달고 짜기를 원하는데 다이어트 간식은 너무 밍밍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간식을 만들 때 알룰로스를 많이 넣거든요. 소금도 그냥 팍팍 넣어요. 그런데 간식을 만들 여유가 안 되는 분들은 그냥 밖에서 파는 몽쉘 이런 거 사 드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다이어트 간식을 사 먹었을 때 맛없는 뭐 저당바,
뭐 하나를 먹고 또 하나를 먹어서 배는 부른데도 입은 만족이 안 되니까 갑자기 열받더라고요. 왜 다이어트 할 때 진짜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홧김에 몽쉘 한 통을 사서 12개를 다 까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몽쉘을 먹었으면 뭐 5개 안팎으로 끝냈을 건데 괜히 맛없는 거 먹었다가 열받아서 폭주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간식은 정말 너무 땡긴다면 그냥 밖에서 사 먹는 간식만 먹자라는 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살 쪘을 때랑 뺐을 때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날씬하게 태어나서 일생을 예쁜 외모로만 살아온 사람들은 항상 타인들의 일관적인 시선들만 받고 살아왔을 텐데 저는 똑같은 저라는 사람인데도 뚱뚱했을 때와 살 뺐을 때 그 느낀 점이 달라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제가 뭐 살이 쪘건 빠졌건 저라는 인간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했든 저한테 똑같이 대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자존감이 높고 이거에 따라서 제가 다르게 받아들인 것 같기도 해요.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은 게 뭐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뭐 키가 커서 쳐다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람이 지나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본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뚱뚱할 때는 지레 찔려가지고 뭐야 뚱뚱한 사람 처음 보나 무례하게 쳐다보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살을 빼서 나름 리즈를 찍었을 때는 뭐지 나 오늘 좀 예쁜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혼자만의 자뻑일지라도 그 정도로 자존감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살이 쪘을 때는 거울만 봐도 내 꼴이 너무 보기 싫으니까 나는 뚱뚱한 돼지년이야 하면서 자존감이 막 낮아져 있었어요. 그렇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제 모습을 기록하는 걸 좋아하던 제가 사진도 안 찍고 뭐 어쩌다가 찍힌 제 사진을 보면은 막 현타 오고 우울해요. 그래서 임신한 사람으로 오해받았을 때는 더 자존감이 훅 떨어졌죠. 그런데도 의욕이 없어서 살 뺀 생각은 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픈 상태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매사에 부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찌면 좋은 점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정말 객관적으로 살 뺐을 때는 어떤 경험을 했는가? 자, 일단 거울만 봐도 그때 나보다 지금의 내가 너무너무 예뻐졌거든요. 그래서 거울만 봐도 기분이 막 좋아지고 저 스스로를 더 예쁘게 막 꾸미려고 화장도 하고 이 이쁜 모습을 막 더 유지하고 싶어서 운동도 더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예쁘다, 날씬하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뚱뚱할 때는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말들이에요. 그리고 남자들한테 번호도 많이 따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 남자들한테 대시를 많이 받았을 때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일반인들 중에서 내가 제일 예쁜 줄 알았어요. 나는 키도 크고 날씬한데 예쁘다는 소리도 들으니까 어쩌면 내가 진짜 정말 예쁜 게 아닐까 이딴 생각까지도 했어요. 길 가다 누가 쳐다보면 또 번호 따이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아따 짭다 짜봐 누가 김치 공장 들어가서 김치 국물만 훔쳐왔나. 결국에 자존감이 만든 과대망상이긴 하지만 뭐 제가 누구한테 피해를 준 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내가 정말 행복했으니까 난 그걸로 됐어요. 살 빼면 단점은 맛있는 걸 마음껏 못 먹는다는 거 그거 하나 빼고는 몸 건강도 마음 건강도 정신 건강도 다 좋아져요. 그리고 맛있는 거 못 먹는 것쯤이야 참을 수 있어요. 내 자존감과 내 자신감이 상승하기 때문에 괜찮더라고요. 자, 참 많은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저도 지금 다이어트 진행 중이고 여기에서 10kg는 더 빼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 같이 의지를 다지면서 같이 다이어트를 해봅시다. 그래서 올해는 4월부터 여름이라는데 벌써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반팔 입으면 이 출렁이는 팔뚝살도 뒤에서 봤을 때 울룩불룩한 이 등살도 앉아있을 때 접히는 이 뱃살도 머리 묶었는데 넙대대한 이 볼살, 턱살 이런 거 다 싫잖아요. 급하게 뺄 필요 없으니까 서서히 빼봅시다. 우리 몸도 다이어트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천천히 하되 꾸준히만 해서 같이 다이어트를 해봐요. 저도 5월에 웨딩 촬영이고 9월에 본식이 있는데 꾸준히 한번 빼볼게요. 혹시라도 잘 안 빠지더라도 몸이 너무 놀래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오늘의 체중과 눈바디는 한 달 전에 내가 만든 결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거예요. 빨리 안 빠지더라도. 그리고 다이어트는 사실 평생 해야 되는 거니까 평생 할 수 있는 식단과 꾸준한 운동으로 우리 천천히 같이 해봅시다. 앞으로 예비신부 다이어트 28주 영상까지 지켜봐 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